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를 하기로 미국이 결정을 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난 21일 미국 정부는 24일 오후 4시까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일자리 강탈, 그리고 터무니없는 다른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듯이 중국의 주권 침해와 우리 국민에 대한 겁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상 총영사관의 폐쇄의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1979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으로 미국 정부는 이곳이 스파이 활동의 거점으로 사용된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조치는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보복 조치로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은 중국에서 우한,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선양 등 5곳의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폐쇄 명령을 내린 후 총영사관 마당에서는 급하게 기밀문서를 소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휴스턴 경찰과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총영사관 내 진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미국 내 중국 공관 추가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나 가능하다면서 이 추가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중국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산샤댐 붕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 후베이성 양쯔강에 지어진 세계 최대의 발전용 댐인 산샤댐의 저장 가능 수위가 175m인데 20일 기준으로 약 10m 아래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휘어진 댐에 구글 위성 사진이 퍼지면서 부실 건설 논란이 일고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수량이 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3배에 이르는 393억 톤에 달해서 만약 산샤댐이 붕괴되면 하루 지역 수몰로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이 최대 수위인 175m까지 물이 차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건설된 만큼 문제가 없고 또 12,000개의 안전 모니터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도 22일 공학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 서구는 산샤댐이 변형됐다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댐 일부가 휘어진 건 탄성 변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샤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불어난 물을 대량으로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중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네. 참고로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인 1975년 8월에 허난성의 반차오댐이 무너져서 23만 명이 사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댐 붕괴에 대한 공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2030년까지 모든 애플 기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21일 애플은 애플에서 판매하는 모든 기기는 향후 10년 동안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될 것이라면서 2020 환경보호 성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애플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화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각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재활용을 확대하고 또 제조업체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75% 저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예를 들면 케냐 대초원의 일대 대식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혁신적인 탄소 제거 솔루션 등을 개발을 해서 감소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애플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미 17개국 71개 기업이 100% 청정에너지로 애플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사실도 밝혔습니다. 네. 애플은 또 세계 산림 및 자연 생태계 복원과 보호에 투자하는 탄소 솔루션 펀드 출범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애플과는 별도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니레버, 또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하게, 프랑스의 다농 등 9개 글로벌 기업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자원과 전략을 공유하는 새 컨소시엄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버스 승객들을 인질로 잡은 범인이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21일 수도 키예프에서 북서쪽으로 400km 떨어진 도시 루츠크에서 오전 9시쯤 막심 크리보슈라는 40대 남성이 승객 13명이 탄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여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대화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페이스북에 2005년 영화 지구 생명체를 보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한 건데요. 대통령이 즉각 요구를 이행하자 인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항복하면서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이 크리보슈라는 인물은 사기, 무기 불법 취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약 10년간 복역했던 전과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정신병력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이렇게 특이한 요구를 했던 이유는 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한편 지구 생명체는 2005년에 제작된 다큐 영화인데요. 모피 산업과 투, 또 개 생산 공장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인간들이 동물을 얼마나 잔인하게 착취하는지 그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이 과연 언제 나와서 상용화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과 관심이 높은데, 일부 제약업계에서 백신으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11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5개 제약사 대표 가운데 모더나와 머크, 화이자 등 3개사 대표가 백신으로 이윤을 남길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네. 이 미국 정부로부터 백신 개발비 우리나라 돈으로 5,766억 원을 지원받은 모더나의 경우 이 백신을 실비만 받고 팔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이윤을 내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서 좀 대비가 됐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에 3억 명분을 공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을 방치했다는 문제와 또 암을 유발하는 파우더로 법적 소송을 당했던 존슨앤존슨 측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윤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백신의 임상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거절한 화이자 측은 현재 상황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이를 백신 가격에 반영해서 이윤을 얻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거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백신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백신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기업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이윤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은 부의 불평등이 생존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선진국들이 이미 제약업체와 백신 선 공급 계획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달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국제 비정부 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백신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각국이 제약사와 백신 공급 계획을 체결하면 저개발 국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